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문을 연 지 7년째입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면서 과학관의 운영비도 자연히 함께 증가하겠죠. 하지만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운영비의 40%를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시설 가운데 하나가 광주과학관입니다. 개관 2년 차인 지난 2014년 관람객 수는 45만여 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85만 5천여 명으로 연평균 17.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등이 늘어나 지난 2014년 45억여 원으로 시작한 운영비가 올해는 68억 원가량으로 치솟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되면서 인력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비들이 지금 늘어난 거죠. 지금. 문제는 과학관 운영비의 40%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과학관 건립비의 30%를 광주시가 지원하고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도 시가 분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관에 투입되는 시비는 지난 2014년 11억여 원에서 시작해 올해는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국립시설인데도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와 부산 과학관이 시비 보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에 걸맞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연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광주시가 또다시 운영비 40%를 부담하기로 해 국립시설이 지방재정을 옥죄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박광태 전 시장이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 시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박 전 시장이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에서 사퇴할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책위를 꾸려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전제하고 주주들은 박광태 전 시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인 설립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 마감 결과 주요 대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인 CS증권이 어제 예비 입찰을 마감한 결과 애경그룹과 미래에셋대우,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사모펀드 KCGI 세 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각 결정 당시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GS를 비롯해 한화, SK, CJ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호산업과 CJ증권 등은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매각 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산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들어 우리 지역에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부터 점차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해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한평과 무안 등 일부 서쪽 지역에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들어서는 정체전선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는 점차 수그러들겠지만 현재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에서 북상 중이고요. 토요일 새벽이면 서귀포 해상까지 근접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우리나라를 관통해 월요일 새벽 러시아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첫 관문인 송정역은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이면 주변 교통이 매우 혼잡해집니다. 열차 이용객들이 타고 온 승용차나 택시들이 도로를 점령하기 때문인데요. 또 차를 잠시 정차할 공간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광주시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송정역의 이용객은 지난 2015년 호남선 개통 이후 4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차를 정차할 곳은 전혀 없고 얌체 택시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주말이면 일대 교통이 마비된다고 합니다. 그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평균 3만 명이 넘게 오가는 광주 송정역 주변 교통은 주말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이 타고 온 승용차나 택시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이게 위험하죠. 교통이 마비되는 건 이용객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승용차와 택시들이 주행차로에 차를 잠시 세우고 역 이용객들을 태우거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한두 개의 차선을 막는 탓에 교통은 혼잡해지기 일쑤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차들이 점령해버려 버스를 길 한가운데서 타기도 합니다. 교통 혼잡을 부추기는 건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 서 있는 택시들 탓도 있습니다. 송정역 맞은편에 택시들이 한 차선을 점령한 채 손님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 정차해 놓은 택시들입니다. 광주 송정역 앞에는 이렇게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손님을 태우지 말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청의 집중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택시들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택시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제가 100m 정도를 걸어왔는데요. 택시 줄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피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마주오는 차량들과 뒤섞여 도로는 금세 혼잡해집니다. 주민들은 송정역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열차 시간이 딱 되면은 타는 사람 쉬고 내려주고 또 내리는 사람이 여기서 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 아니어도 평일에도 그렇고 바쁘다. 주말에는 금토일은 오히려 더 복잡하다고요. 구청이 불법 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 카메라까지 늘려가며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서만 2달 사이 1,700건의 단속이 이뤄졌고 이 중 택시는 270건에 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는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계속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되고 또 와서 되고. 광주시와 코레일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착공 예정인 송정역 주차타워에 승용차 승하차장을 만들어줄 것을 코레일에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층에 이제 그런 공간을 이제 다 짓고 운영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건의할 생각은 가지고. 하지만 코레일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주차 빌딩은 주차 대수 확보를 위해서 건설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는 않고요. 광주시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송정역의 이용객은 급증했고 결국 주말마다 반복되는 교통대란은 주민과 이용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첫 관문인 광주 송정역. 혼잡스러운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한 방문객들에게 광주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편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는 3년째 운영 중이죠. 하지만 열차당 평균 10명의 승객만 찾고 있어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하는 게 옳은지 논란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객이 하나둘 열차에 오르지만 대부분의 좌석은 비어 있습니다. 3개 차량이 연결된 열차 중 1개 차량은 승객이 1명도 없는 채로 운행되기도 합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송정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 총 160개 좌석 가운데 현재 이용객 수는 총 11명입니다. 때문에 좌석 곳곳은 보시는 것처럼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승객이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하루 30회 운영되는 이 열차의 승객은 일평균 300명에 불과합니다. 한 번 운행할 때 10명 정도가 타는 겁니다. 갈 때마다 보면 몇 명 안 타요. 소리가 많겠어요, 고가에서. 광주역과 송정역 간 셔틀 열차는 지난 2016년 윤장현 전 시장 재임 당시
광주역이 KTX 정차역에서 제외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도우려 도입됐습니다. 열차 운행에는 한 해 15억 원이 드는데 이 중 광주시가 11억 원을 대고 나머지는 코레일이 부담합니다. 코레일은 매해 4억여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운영 횟수를 줄이거나 광주시가 비용을 추가로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있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대에 이때만 이제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광주시는 적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셔틀 열차를 없앨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정역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에서 셔틀 열차마저 없어진다면 광주역과 주변이 겪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를 막기 위해 코레일의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만 열차를 운행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지하철 대중교통이 이렇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좀 이 셔틀 열차를 적자지만 좀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KTX 정차역에서 배제된 광주역에 대한 존폐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가 대책으로 내놨던 셔틀 열차 운행. 한 해 1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하루 300명을 지원한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왜곡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가공한 가짜뉴스, 온라인을 바탕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악의적인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5.18TV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기념재단에서는 계속 이런 왜곡에 대응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유튜브 채널을 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주된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이제 5.18 기념재단에서는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랄지 법률 등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선제적 조치로 5.18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특히 네. 이제 SNS나 유튜브 TV를 통해서 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에 따라서 네. 개설을 하게 된 거죠. 가짜 뉴스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콘텐츠 내용이나 구성에 있어서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그 중점을 둔 것은 이제 시민의 눈높이입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서울은 물론이고 충남, 부산 이런 등지의 그 사회적 기업하고 협업 형태를 취해서 콘텐츠를 좀 제작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의 왜곡 조작돼서 퍼뜨려지고 있는 것이 가짜 뉴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군에 의한 그 폭동설이란 말이죠. 시민들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네.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지난 5월부터 해당 채널에 5월 관련 영상이 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좀 미미하다, 아쉽다라는 평이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할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기업과 협업 형태를 통해서 네. SNS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네. 적극적으로 좀 그 TV를 봐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제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콘텐츠를.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재미도 있게 구성을 해서 네. 전달할 생각입니다.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그렇죠. 우리 예. 5.18 역사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습니다. 구성을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이나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대목인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체적 진실을 네. 밝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시민들의 고백과 증언, 네. 특히 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네. 군인들의 적극적인 증언이 지금 필요하죠. 네. 그런 실체적 증언을 통해서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그 진실을 밝혀나가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국회에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운동장이잖아요. 네. 지금 반칙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좀 퇴출시켜야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촉구를 해서 네. 하루빨리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거마저 안 된다면 네. 결국에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네.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되어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방법으로 이제 또 다른 진상규명을 착수할 필요도 있겠다. 네. 이런 판단이고요. 이런 과정 역시 모두 네.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그리고 아울러 그 집권 여당이든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매년 한 3월에서 6월까지 잠시 뜨거웠다가 다시 우리만의 5.18이 되는 듯한 이런 반복적인 자세가 참 아쉬운데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또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간곡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 한빛원전 6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5월부터 진행된 한빛원전 6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어제 저녁 7시 20분부터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측은 원전 6호기 경납 건물의 내부 철판과 공극 등의 정비를 마치고 종합 누설률 시험에서도 구조 건전성이 확인돼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생 10명 가운데 4명은 성적 우수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생 2,481명 가운데 내신 1등급은 13.9%인 344명, 2등급은 24%인 596명으로 1, 2등급 학생들이 전체의 38%에 달했습니다. 광주시 기숙사 운영 조례에서는 정원의 5%를 원거리 통학자, 10%는 사회적 통합 대상자에서 뽑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광주 지역 28개 고등학교에서 이를 지킨 학교는 숭일고, 동명고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사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33개의 세부 사업 구상을 마친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용역비가 반영돼 국가 사업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광에서 목포와 여수를 거쳐 경남 부산까지 남해안의 관광 자원을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 전라남도가 자체 용역을 토대로 관광 거점 육성과 접근성 개선, 섬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권역별 관광 거점에는 문화역사지구와 해양관광단지, 해양앨리스, 호국관광벨트 등이 망라됩니다. 예타 면제된 국도 70주로선 조기 개설을 비롯해 완도 공간 도로 국도 승격, 경전선과 남해안철도 전철화, 흑산공항 건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에 크루즈 전용 부두를 조성하고 남해안권 광역 연안 크루즈 운영 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전략 사업. 전라남도가 경남 부산과 손을 잡고 이 같은 구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비로 7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에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남북권 이제 우리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예산 용역이 반영됐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반영된 7억을 활용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남해안 새로운 관광 신성장 벨트가 형성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 미래의 비전을 담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알찬 관광 콘텐츠를 채워가는데 도민의 역량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소익수입니다.
명절 때마다 광주 동구청에 쌀포대를 놓고 가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몰래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익명의 기부자가 배달업체를 통해 구청 현관에 20kg짜리 쌀 50포대를 두고 갔습니다. 동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명절 때마다 얼굴 없는 쌀 기부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구는 전달받은 쌀을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고루 전달할 예정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1등 공신인 자원봉사자들이 해단식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수영대회 자원봉사자 해단식에서는 그동안 애써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자축했습니다. 이번 세계수영대회에는 모두 3,126명이 선발돼 통역과 행사장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홍어 요리를 소재로 한 광주 MBC 교양 프로그램 핑크피쉬가 한국방송대상 지역교양 TV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음식 안에 함유된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읽어냈다며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MBC는 오는 24일부터 새롭게 제작한 핑크피쉬 7편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디자인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다음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준비를 위한 공동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휴머니티를 주제로 오는 7일부터 10월 말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디자인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추석 밥상은 지난해보다 덜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여름 별다른 기상재해가 없었던 덕분에 축산물과 과일, 햅쌀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대가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단감은 출하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달빛 야시장이 오는 21일 저녁 5시부터 마제글린공원에서 운영됩니다. 버스킹, 체험마당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9월 7일까지 야시장에서 물건을 팔 청소년 셀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중고 물품을 판매할 청소년은 서울 청소년수련관 누리집에 접수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평생 자신만의 한국성을 추구했던 디아스포라 건축가 이타미준. 그의 삶을 섬세하게 조명한 영화 이타미준의 바다 연출자 정다운 감독과의 대화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20분 광주극장에서 열립니다. 또 동물원의 야생 동물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 동물원 연출자 왕민철 감독과의 대화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극장에서 마련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년소녀 합창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2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된 14개 팀 500여 명이 참여해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이는데요. 팝송, 민요, 요들송 등 다양한 장르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비가 계속해서 내릴 전망입니다. 우산 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들어 우리 지역에 정체전선이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서해상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해상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신안과 무안 등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큰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최고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점차 약화되면서 이 비가 수그러들겠지만 현재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또다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타이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토요일 새벽이면 서귀포 해상까지 근접하겠고 이후로 우리나라를 관통해 러시아 부근에서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 전선으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에 오는 태풍이라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목포와 해남의 낮 기온은 28도, 강진과 완도는 27도로 한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높게 일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맑은 날을 회복하겠고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